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기조 발언을 해주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시사님께서는 금일부로 42일째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이곳 임진각으로 집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공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식적인 사회를 맡아주실 우희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본 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의 우희종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을 그래도 간단하게 함께해 주신 분들께 소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삼보일배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 말로는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이 용맹정진하고 계시는 경기도의 이재강 부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누구보다도 이 개성 참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재개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지만 현대의 아산그룹 정말 이 오랫동안 이 남북 사업을 해오셨는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현대아산의 백천호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아마 이 토론회를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께서 이 발표나 토론 중에 많은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혹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나중에 이 발표와 토론 후에 이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아무 때고 이 줌의 메모나 질의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진행하는 측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에게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아무 때고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성공단 사실 지난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촉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남북 평화의 첫걸음 이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먼저 이 기조 발언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진양 이사장님 그리고 우희정 교수님, 현대아산 백천호 상무님 그리고 아직 좀 이따가 들어오시겠지만 김민웅 교수님 여러 전문가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개성공단을 보며 출퇴근을 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도라 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뜻을 실행하지 못하고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에 바람의 언덕에 집무실을 설치한 지 오늘로서 42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격려 방문을 와주시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였고 온라인으로도 보내주신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선언이라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의 첫 생산 제품 통일 냄비가 세상에 나온 지 16년째를 맞이하는 지난 15일에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삼보일배를 통해 평화선도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남북 양측의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행위들이 보여주기식 쇼라고 말씀하시지만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최대 강력 자치단체로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위협, 환강된 무단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등 남북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곳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 125개 기업 중 41개 기업이 경기도 업체로서 개성공단 준단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지방정부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지사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을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42일간 다양한 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닫힌 개성공단을 열기 위하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 제재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개성공단의 재개를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이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평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선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에 대한 광활한 논의의 장이 될 이번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 15일에 삼보일배를 하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제 민관이 다 함께 손을 잡고 한 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더욱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이재강 평화부지사님의 정말 열정 어린 이 기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엄혹한 상황들이 저희들의 일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오늘 이 회의도 온라인을 통한 줌을 통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2일간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한 현장 집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 진심으로 눈물겹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재강 평화부지사님이 42일간 현장 집무실 그 엄동설안에 통일대교, 임진강의 모든 그 겨울 바람들을 맞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싶어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양 간의 4.27과 9.19, 멀리는 6.15, 14, 남북 정상 간의 4대 합의의 공통 분모인
개성난 재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다는 점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국내뿐 아니라 국외 여러 많은 나라에서 교포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최영숙 선생님도 보이시고 김지향 선생님, 정검 선생님 다들 보이시네요. 미국 LA의 린다 님도 보이시고 미셸 님도 보이시고 자정을 넘은 시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함께 개성단 재개의 여망들을 같이 나눈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 개성단 재개의 창의적 해법에 대한 제안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을 기능규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왜 개성공단인가? 단순한 공단, 그 개성에 있는 공단을 넘어서 이게 과연 무언가? 과연 개성공단이 뭐길래 다들 개성단 재개 선언, 재개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개성단을 먼저 보고 개성단 재개 창의적 해법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자료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준비된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이 지금 지원이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해외에서도 다들 보고 계시는 이 PPT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개성공단입니다. 남과 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전체 2천만 평 중에 20분의 1인 100만 평,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휴전선 넘어 북측 땅에 있는 단순한 공단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상징입니다. 남과 북의 신뢰 구축,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주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위상과 역할이 무언가? 앞쪽에 보면 개성공단은 특징적 의미로서 남과 북이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채택했던 사업입니다. 돈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습니다. 평화의 구조적 제도화를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6.15 공동선언의 역동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합의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바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남과 북이 다른 나라의 입김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사업이고 14년간 직접 체험적으로 해봤던 사업입니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남북에 엄청난 용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측은 이 일대 개성공단을 만들고자 했던 그 일대 2천만 평 안에 있었던 6만의 군병력을 후방으로 후퇴시킬 수 있었죠. 또 다르게 제가 개성공단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독특한 위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인데요. 북측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엄혹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엄혹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독자적 자율성의 수준을 가늠합니다. 무슨 뜻이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 주권적 이익을 가지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바로미터로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본다는 뜻이죠. 14년간 남과 북이 직접 체험적으로 운영했던 개성공단은 이런 아주 다양한 특징적 의미들을 내포합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그 어마어마했던 남북의 평화의 화해의 무드들을 다시 복원하는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놓여지는데요. 이런 공단의 특징적 의미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평화경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경제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경제로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 경제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단을 극복할 때, 즉 평화 경제를 통해서 공단 재개를 통해서 평화 경제로 나아갈 때 실질적인 광복이 완성되고 아무도 엄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9.19 평양선언 1주년 때 아주 특징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한반도의 평화 경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경제는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평화 경제가 뭐길래, 남북 경협,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이것이 뭐길래 세계사의 과업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70년 분단 체제, 한반도의 분단 질서는 동북아 패권 경쟁의 이유이죠.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평화를 만들어가면 미중 패권과 같은 동북아의 패권의 구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함으로써 손을 잡고 평화 경제를 만들어가는 순간 신압으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협력 질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동북아의 평화의 질서들을 필두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는데 사실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넘어서 세계사의 새로운 신질서,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그 모티브, 딱 그 첫 시금석에 개성공단 재개가 놓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가지고 개성공단 재개를 고민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적 의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는 정상 간에 4대 합의가 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2007년 14선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이 6.15, 14, 4.27, 9.19 4대 합의가 있습니다. 이 4대 합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개성공단입니다. 6.15 공동선언 사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이 합의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4선언에서는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즉 2008년 2월에 2단계 250만 평 착공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었죠.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2007년 14선언이 11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완벽하게 부활시키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서는 콕 집었습니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이 의미는 뭐냐? 10수년 교착 국면에 있었던 남북관계, 그 돌파의 첫 단추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로부터 찾겠다라는 남과 북의 합의였습니다. 4.27과 9.19의 엄청난 퍼포먼스, 그 화려했던 시간들이 역사의 뒤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 교착 국면, 평화의 위기의 핵심은 4.27과 9.19가 실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들입니다. 이 위기의 모든 핵심에는 선언과 합의로서 약속에 섰던 4.27과 9.19의 내용들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현재의 위기의 원인인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평화경제를 다시 재가동함으로써 우리 국가경제,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4.27과 9.19가 실천되지 않았을 때 북측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그야말로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국가적 과제로서 아젠다로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측은 우리 남측을 향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명을 했었죠. 이것은 무엇이냐? 불평등 한미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미국의 반대, 미국의 제재 프레임,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가둬놓고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하나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밀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로서 이 신년사의 내용들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내용이죠. 공단 재개를 선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 보기, 미국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 행복 중심의 우리 외교,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가는 것 첫 시금석으로서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제재, 다들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제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성공단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한번 어떻게 상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제재를 통해서 결국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입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제재의 목적입니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남과 북의 합의, 개성공단 하고자 했던 그 최초의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거였다는 것. 돈이 아닌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진짜 구현하고 싶었다라는 공단의 최초의 설립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리 제재는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북측에 대한 일반 제재가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었을 때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 내용들은 에너지 제공 제한이라든가 합병합작 사업 금지라든가 북측의 근로자 노동허가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개성공단 사업하고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들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생산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는 합병합작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제조업 기업들은 남측의 독자 기업들입니다. 북측과 합병합작하지 않았습니다. 북측 근로자 노동 허가 금지의 문제는 해외 파견 근로자 대상이지 개성공단 북측 땅에 있는 북측 노동자들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활동 제재의 문제가 있죠. 사실 은행의 계좌 개설 거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성공단에 이 은행들이 없어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대량현금 벌크캐시 제공 금지 이 사안은 사실은 개성공단이 한창 가동될 때는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던 내용입니다. 여러 다양한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 제재의 항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간에 이 많은 제재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논쟁의 지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라면 전혀 다른 방식들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창의적 해법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14년간 직접 운영해 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리 제재를 충분히 지키면서도 그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로서 제안해 보는 것들입니다.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협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여하간 간의 남과 북의 평화를 구현해 보자라는 의미 속에서 제안해 보는 방법들입니다.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공단 운영의 방식이 100%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빠지게 되죠.
100%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 전체가 남쪽으로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유해 남불이 제재 부분과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다라는 대전제는 똑같습니다. 더불어 남과 북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경제협력을 하고 평화를 제도화한다라는 설립 취지에도 맞습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의 법인인 개성공단에서 그 개성공단 기업들에서 제품을 만들고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북측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재와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그 개성공단에 우리 남측의 사장님들께서 법인장들께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인적 교류를 통해서 기존의 기업체에서 북측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겠죠. 예전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단지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북측의 임가공단지로서 개성공단을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의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을 넘어가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보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남과 북이 취하고자 했던 평화와 경협의 실제적 내용들은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저는 절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재강 평화부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은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4.27과 9.19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조치입니다. 공단 재개는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북간 역사적 4대 합의의 실천 의지를 담아서 내지는 교착 국민의 평화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공단 재개는 일단 선언하자는 겁니다. 국민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개 명분 국민공감대학부는 저는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14년간 남과 북이 직접 해봤는데 매일매일 작은 평화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더라. 두 번째,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 남측에서 1을 투자하면 기존의 방식은 GDP 기준으로 30을 가져오더라.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평화와 번영은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 시금석입니다. 평화와 번영,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 6.15, 14, 4.27, 9.19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궁극의 목적인 종전 평화협정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된다. 공단 재개를 선언하자라는 것이고요. 14년간 직접 운영했던 그곳에 우리 남측의 입주 기업들의 재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 한국 제조업의 위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한국 경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저성장 경제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유일한 물리적 대안이 있다면 남북경협 평화경제다. 이 평화경제가 우리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면 명분은 확보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계속 4년 10개월째, 5년째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 국민 행복을 방치하는 것이고 6.15, 14, 4.27, 9.19의 남북 간의 약속, 선언, 합의들을 실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죠. 공단 재개 남북 협의 제안입니다. 일단 선언하고 나서 실무적인 협상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은다라면 안 될 문제도 없겠죠. 먼저 4.27과 9.19가 실천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 그리고 4.27과 9.19를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 그 상징적 조치로서 먼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이런 내용들을 전면에 내건다라면 3년째 교착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4.27과 9.19를 실천하겠다. 그 시금석으로서 개성공단 금강산 우선 정상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하자라고 한다라면은 북측은 외면하지 않고 다시 손을 맞잡을 것이다. 개성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잃어버린 남북관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다라면은 북측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협의죠. 재계 운영방식 협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북측의 원부자재로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에 공급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들,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제품이 일정 부분 남측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재위원회와 예외 조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남북의 스타트업, 벤처, 인적 교류 협력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의 기술, 마케팅 협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북의 과학 기술 협력, 농축수산물 기술 협력, 학자, 기술자, 사업가들의 인적 교류의 마당, 즉 머리와 머리가 만나는 것, 과학자와 기술자, 학자들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많은 내용들은 모두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학자, 기술자, 과학자, 사업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산업협력에 대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마당들을 개성공단을 활용한다라면은 충분히 현재의 교착 국면들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논의의 기간 중에 근 5년째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자산들을 실사해보고 우리 관련회가 다시 재가동되는 국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관념, 이론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선 실천해보자는 것. 이런 실천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면들이 창출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공유입니다. 개성공단의 미래 비전. 사실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산업공단을 넘어서 남북의 평화경제, 통일 특구로서의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측의 통일경제 특구하고 명실상부하게 연결지어서 남북의 평화경제, 통일특구와 비전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최초 남과 북의 약속은 2천만 평의 조기 완공이었습니다. 구두 합의한 2천만 평을 넘어서 문서로 합의한 2천만 평을 넘어서 구두 합의한 4천만 평, 1억 평까지 넓혀나가는 그런 미래 비전들을 공유함으로써 20년,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한반도 미래경제 창들을 공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측에는 28개의 경제특구, 관광개발구가 있습니다. 2015년 북측은 경제 총집중 전략을 발표하면서 27개, 28개의 국제 관광특구, 개발 경제특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미래경제창, 남과 북의 40년, 50년을 내다보는 경제특구 전략들을 결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경제 전략들을 짜는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와 결부시킨다라면 충분히 국민 공감대 확보뿐 아니라 남북의 합의,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합의까지 도출 가능하다는 정도의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양 이사장님의 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어떤 과감한 제안 그리고 또 비전까지 포함한 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이 세 분의 토론자가 그 전문 의견을 주실 텐데요. 다만 오늘 그 세 분의 전문가 중에서 두 분은 향후 줌으로 저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현대아산의 백천호 상무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금석 그것이 곧 개성공단의 가치라는 말씀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아산에서 남북 경협을 맡고 있는 백천호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현대아산의 수건 사업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의 재개입니다.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재강 부지사님과 김진양 이사님께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이렇게 이 엄동설 안에 온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 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우리 현대와 북측이 개성공단 개발 합의를 할 때부터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특히 2010년부터는 한 4년 정도 개성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해오면서 또 개성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현대가 북측과 2000년에 개성공업지구 건설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약 5년간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개성공업지구를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남북 협력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제도와 여건을 갖춘 기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단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기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협력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남북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그 총개발 계획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럼 이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개성공업지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은 남측에서 자본과 기술이 투자됐고요. 북측은 1단계 100만 평이라는 땅을 제공을 했습니다. 100만 평은 우리 여의도만한 크기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 한 번도 없었던, 남북 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북측은 그 노동력 대가에 대한 임금 확보뿐 아니라 많은 남측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경영 방식을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경제를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북은 지금 경제 특구와 여러 가지 많은 개발구에 개성공단을 좋은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남측이 북측에 퍼주는 것도 그리고 퍼오는 것도 아니고요. 남북이 함께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정치적 가치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금강산과 함께 남북 협력,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가 2000년 북측과 개성공단 개발 합의를 하고 평양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길에 개성공단의 부지를 둘러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곳에는요 높고 낮은 산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산들엔 대부분 포진지들이 절비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들어서면서 그 포진지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만큼 내륙으로 이동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북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반목과 대립의 공간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평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을 저희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는 작은 통일의 장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성공단 조선공사의 첫 삽을 떴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현대아산에서는 약 3,500명 정도의 북측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50년 이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 문화, 하물며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업 방식조차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함께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배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 이해와 배려가 우리를 역시 한민족이다라는 동질성을 회복하게 해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개성공업지구가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개성공단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긴 듭니다. 북측은 말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협력,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철도, 도로 연결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과 같이 기존에 하던 사업, 그래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에 새롭게 하게 되는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기조와 핵심은 점진적이고 단계적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좋은 기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립의 종식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출발점으로서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는 개성공단이 단순 재개를 뛰어넘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100만 평뿐만 아니라 당초에 남과 북이 합의한 2천만 평을 개발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하고 공정하는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개돼서 수없이 많은 남측의 중소기업과 그리고 우리 함께할 근로자들이 다시 개성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개성공업지구 총개발 사업자뿐 아니라 저 개인의 마음으로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오랜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아주 실질적인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줌으로 참여할 전문가신데요. 두 분이 계십니다만 먼저 이 남북 물류 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의 해법, 한반도 평화 경제와 개성공단이란 주제로 이 토론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네, 지금 약간의 방송 여기서는 음성을 해줬습니다. 예, 여기 음성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응소를 안 하셨, 해제를 안 하셨죠? 제가 응소 해줘 요청했는데 할 줄 뭐. 지금 오늘 잘하시는 분이어서. 만약에 소리 나오면은 저기 말씀하시면 소리가 잘 나오시죠? 네? 그걸 말씀하시면은 소리가 TV 화면으로 나와요. 아니요, TV 안 나와요. 유튜브 송출 때문에 TV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지사님께 큰 격려와 용기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하시는 일이 성공을 해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 베를린에서도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저도 10년을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상한 타오르는 소리가 나서 얘기 안 되는데요. 두 기기 접속 이상 접속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PC만 켜놓고 하는데 다른 거를 켠 게 없어요. 자, 이제는 좀 하울링 소리가 안 나니까 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자꾸 중단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이렇게 또 해외 동포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김진양 이사님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로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우리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센터에서 모두 그 마이크를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사람만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고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네요. 자, 이제는 또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끊겨서 정말 제가 좀 난처합니다. 김진양 이사님의 발표를 보면은 제가 정말 오죽하면 이분이 이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으시면은 또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정말 그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김진양 이사님이 발표한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일단 개성공단을 열자. 그러려면은 북한의 원자재를 써서 북한 내수시장에 공급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남한의 사람들이 기술자들도 올라가고 해서 생산을 같이 하자는 거죠. 생산을 같이 해서 같은 곳에 있어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개성공단의 재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렇죠 열정을 모으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 여기에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고요. 정말 이 생각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천하지 않는 거는 우리의 직무유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재를 뛰어넘는 운영 방식 우선 이것도 하자는 거죠. 이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돼서 그 만들어서 대정부 압력을 가하든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강하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은, 물론 꼭 성공을 해야 되겠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재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위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기술자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나만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개성공단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육로에서 가는데 무슨 뭐 자동차를 못 타고 가면은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가서 개성을 둘 다 보고 관광도 하고 말이죠. 이런 여론을 여기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베를린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거를 정말 몸으로 제가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베를린이 육지의 섬이었지 않습니까? 동독내에 있는. 그런데 그 베를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고, 동독 주민이 그 과정 속에서 서독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동독 주민 모두가 서독의 체제를 원하는 그런 통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과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인 거거든요. 연결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저는 개성공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알게 되고 남한 사람도 알게 되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게 다 이질성을 극복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거다. 공헌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우리 옛날에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고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미사일 발사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가동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원하던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정부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북한한테 입히려고 했던 손해를 오히려 우리가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재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를 보는데 희생이 되는데 왜 개성공단을 재개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의 사업이 누가 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업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한다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인가요?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지시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재개가 어찌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거는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포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개성공단이 주는 정치 경제적인 이익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평화롭게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미국이 왜 무슨 권한으로 부정을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화의 대상이 북한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아직도 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 이와 같은 행사를 많이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개성공단 제재를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을 하면은 재개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개성공단을 정치적 희생물로 존재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실천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님께서 아주 이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그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토론자로서 김민웅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민웅 교수 혹시 이 연결돼 있습니까? 네, 김민웅 교수님. 이제 그쳤네. 네, 이제 그쳤네요. 예. 저도 일정이 또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현장에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다 잘 들었습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됐고, 또 실제로 그런 전체 맥락에서의 기능도 있지만 개성공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능도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다리 역할과 독자적인 기능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결국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지정학적인 의미라든가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맥락이라든가 그리고 북과 미국의 관계가 만들어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누적돼서 누적되어 왔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거는 훨씬 용이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남북관계 복원과 그 이후까지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또 대단히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코비드 19라는 팬데믹 현실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고 말았어요. 김정일 이사장님이 쭉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들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일상이었는데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과거하고 달라진 이 시스템에서 해결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개성공단의 가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설명체계로 설득할 거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개성공단에 대한 재계의 논리라든가 또 이 기능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팬데믹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분명히 졌고 그래서 이것을 도리어 이런 현실과 결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이 교량을 재구축하는데 중요한 어떤 논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원래 세계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체계화시킨 일종의 하이퍼 커넥트라고 하는 초연결망 자체를 차단하는, 그래서 초연결망 자체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도 기성의 개성공단이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초연결망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개성공단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마 개성공단의 가동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 코로나 확산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차단이 핵심이잖아요. 거리두기는 이제 차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연결망을 복원해야 되는데 도리 연결망을 복원하는 것은 차단이라고 하는 시대적 어떤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논리가 필요해졌다, 이런 것을 먼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그게 맞는가 하는 거죠. 연결망을 복원해야 되는데 현실은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차단한 관계에서 도리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어떤 대응 체제라고 한다면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차단이라는 시스템이 가동하는 것은 협력이라는 시스템이 같이 갈 때의 의미가 있죠. 차단 하나만 굴러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차단과 협력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에 안전을 지켜내고 그 안전의 토대 위에서 경제라는 동력이 살아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는 차단만 보지 말고 그 차단이 효율적이 되게 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기능, 이 두 개를 같이 작동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서로가 상호 보완의 어떤 긴장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차단만 하게 되면은 그건 뭐 망하는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연결을 무방비하게 해버리면 그것도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차단과 협력이라는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 안에 엮어서 가동시키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남쪽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한반도의 문제만도 아니고 세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전체의 연결망이 차단과 협력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가주지 않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틀을 이제 말하자면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의 어떤 의료 정보라든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의 공급이라든가 공유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한 지역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의 자유도 통제가 되는 것이고 접촉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대응하는 게 필요해진 거죠. 영국에서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미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영국도 첫 백신 접종 국가라고 하지만은 도리어 이 변종이 등장하면서 런던을 봉쇄하는 럭다운을 해버리는 제4단계까지 간 걸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더 강력하게 압도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역시 지구적인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구적인 리더십은 사실은 거의 붕괴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구적 리더십을 복원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데 그럼 거기에만 기대할 건가? 그건 아닌 거죠. 우리의 문제도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과 북이 이러한 협력의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도리어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압박받는 것은 미국의 문제죠. 근데 미국이 지금 정부가 교체되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정책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다. 어떤 새로운 정책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여유롭게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상황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자면 팬데믹 상황이다. 이 팬데믹 상황의 위기가 도리어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국제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의 관리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 어떤 방식이 될까 하는 거죠. 근데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발생하는 다른 형태의 어떤 접근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이때까지 얘기해 왔던 것처럼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 서로 갖고 있는 상대적인 우위의 지점들을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쪽의 노동과 우리의 자본과 또 산업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상호 상대적 우위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거냐 하는 거죠.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K방역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좀 어려운 지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도리어 타격을 받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비교적으로 볼 때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나름대로 생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의료 시스템과 K방역이 결합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여력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북과 남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북은 아주 강력한 국가주의적 통제가 있고 또 우리의 공공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코비드의 19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진력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의료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아무래도 한계가 오는 거죠. 제재 상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의료의 자원에 대한 공급망 자체가 아무래도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K방역의 확산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협력 체제가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다시피 북이 요청했던 타미플루 전달 막힌 구조도 지금 사실은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인류 전체의 어떤 위기의 긴급성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밀고 나가자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달려 있고 또 우리도 부족하면 뭘 퍼줘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국가주의적 통제가 강력한 북쪽의 의료 정부에 대한 걸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이런 난점이 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개성공단이 기존의 의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새로운 차원의 역량을 또 기능을 위상을 장착하자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의료 관련 클러스터로 위상을 바꾸는 거죠. 코비드-19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에 저도 그랬고 우리 김정 이사장님도 그랬고 마스크 공장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기존의 가공산업 시스템 자체를 전격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기능도 일부 복원하면서 의료 클러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세계적 위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움직였던 그 기본적인 산업 동력을 재배치하고 개성공단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공장지대 이게 아니라 공장 플러스 의료 클러스터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걸 작동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은 물자의 부족 문제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인도주의적인 이런 공급망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는 접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북의 피해 정보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의료 클러스터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방역복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크는 뭐 물론이고 의료 관련 기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분야가 헤아릴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첨단 의료 분야는 뭐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쌓여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뚫릴 수 있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의료산업 체제를 가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개성공단의 새로운 역할과 국제적 의미, 인도주의적 의미,
세계적 의미를 세워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인류의 위기를 함께 풀어가는 굉장히 윤리적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만들어내는 물품, 의료 관련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 백신의 격차가 있다든가 또 의료 방역 시스템의 격차가 있는 지역에 인도주의적인 공급도 하고 이러면서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도덕적 위치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에서 교량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윤리적 차원의 국가의 모습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는 평화에 대한 윤리적 기능과 역할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미국의 압박을 걷어내는 힘도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 인류에게 지지를 받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코비드-19에 해결하는데 K-방역 플러스 정말 K-의료 시스템 또 의료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이제 향후 진화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어떤 민족적 경험으로 공유가 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자부심 못지않게 한반도 전체가 일종의 오늘날의 평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비드-19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단계가 지나게 되면 차단은 사라지게 되고 협력이 중심에 놓이는 과정으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이 협력이 중심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평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발휘하는 기능으로 그 위상을 전격적으로 전환시키고 진화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 평화를 위한 국제정치 현실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토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료 클러스터로서의 개성공단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예, 김민웅 교수님께서 우리 개성공단의 새로운 의미와 그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또 다른 그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라는 그 국제적으로도 이미 인지되어 있는 이 상황의 중심 역할 그런 그 전초 기지 이런 형태로서의 그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까지 그 세 분의 토론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지금부터 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질문에 앞서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줌 회의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 우즈베키스탄, 헬싱키, 미국의 LA나 실리콘밸리, 시애틀, 뉴욕, 밴쿠버 이쪽에서도 다 이제 참석하고 계시고요. 유럽에서도 독일 베를린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뉴욕에서 원혜경 선생님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개성공단 생각할 때마다 주문을 외웁니다. 열려라 참깨. 네, 참 간절한 바람을 보내주셨고요. 또 국내 충북의 황경선 선생님께서 김준양 이사님의 발제 100%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재개선언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 주신 것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S팝님, 아마 해외에 계신 분 같은데요. 재개선언은 말 그대로 의지를 밝히는 것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주저하는 것은 왜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우리 또 부지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런가 모르겠네요. 네. 저도 같이 하시죠. 예. 네, PS박님 고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은 제재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실은 이 부분이 매우 답답했기 때문에 저도 내지는 우리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서 42일 동안 이 엄동설안의 임진과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서 통일대교에서 피켓팅을 드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개성공단 재개선언은 아무리 제재와 무관합니다.
4.27과 9.19의 복원을 첫 신호로 살 수 있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답변은 그런 거죠. 엄존하는 한미 불평등 관계 속에서의 눈에 보이는 미국의 반대가 엄존하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부 당국의 판단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사실은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법리의 문제,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속마음에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가 통일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면 우리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그 분단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행복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평화와 번영, 국민 생존권은 담보해야 되겠다, 공단을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인가? 이 기로에 그 선택지에 서 있다고 봅니다. 국민 행복, 주권은 양보하거나 눈치 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권, 주인된 권리를 양보하고 눈치 본다. 그것은 인식의 오류, 무지입니다. 결국 저는 이 무지가 정책 실패의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한미 관계는 왜 존재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는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국민 행복의 궁극적 가치라면 개성공단 재개도, 종전평화협정도, 금강산 관광도, 남북교류민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비핵화 우선론은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분단체제 유지 전략을 넘어서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과정도 중요하겠지만은 남북관계 개선도 해야 됩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은 그 첫 출입구 있다고 봅니다.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매일매일의 정책 실패를 낳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결국 그런 겁니다. 미국의 반대를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이 문제가 국익, 절대 국익, 국민 행복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한다라면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말씀들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11월 9일 날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40일간 유엔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연대에서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관행인지 정전 협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인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평화부지사실의 행정회의까지 맡고 나서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통일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는데 그야말로 지금은 통일부 장관도 그러시고 정부에서도 남북의 시간이 돌아왔다지만 말로만 그렇습니다. 남북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퍼미서블 보더라고 합니다. 허용 가능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조금씩 부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동원 전 장관님도 말씀을 이재명 기사님하고 저하고 불러놓고 시간이 있느냐 해서 예 시간이 있습니다 하니까 30분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고분고분하면 남북관계는 되지 않는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고 책상을 두드려서
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말로만 남북의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는 1월 20일 전까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시면 그야말로 평화가 시작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용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작심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있었지만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명백히 반대하시고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주의 기운을 맨날 잘못 모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승인 안 받고 제재 없이 혼자 개성공단 닫았습니다. 미국의 제재 승인 없이 개성공단 닫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제재 승인을 우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해주시면 평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염원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 잘하는 분보다는 일을 저지르는 분이 필요하다. 아주 공감되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들어온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서전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재강 부지사님 응원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유엔사 문제도 생각하게 합니다. 유엔사의 권한이 일상적인 행정권도 제한할 만큼 강한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자꾸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유엔사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유엔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외교통일 국회의원님께서도 족보가 없다고 유엔사가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명확하게 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엔사를. 근데 저희들이 또 유령이라고 표현하면 친북인사로 낙인되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정말로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때 전해철 의원님이 통일부와 국방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DMZ의 출입에 관한 승인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했을 때 분명히 국방부에서 통일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군사적 성질에 국한해서 DMZ의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군사적인 일은 승인이 필요 없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관행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개입하고 승인을 해주거나 말거나 우리 땅인데 우리 의지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의 승인 이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과연 유엔사의 존재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이 되지 않는지 명백히 판단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예를 들면 타미플루 전에 우리 갖다 줄 때도 약은 되는데 차가 안 된다 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 철도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만들었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철도 조사 작업을 하러 들어갔을 때도 유엔사가 승인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철도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전협정에 하면 군사적인 성질에 안에서 유엔사가 승인이 족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정전협정에 의거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의 승인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좀 어지를 모아서 찬반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가 왔고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장벽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가 지금 진짜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도 어떻게 보면 벽입니다. 벽은 존재하는 이유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을 뛰어넘어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두 손을 맞잡는 그날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유엔사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대리 집단이죠. 정말 족보 없는 군 집단입니다. 어쨌든 그 뿌리는 이미 반세기도 넘은
1953년 이후에 한미 동맹 협정이나 또 관련된 소파 규정이나 정말 이제 제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어서 들어온 질문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애틀의 박성계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자, 이 해외 동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분씩 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 동포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답할 게 마땅치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모든 변화는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방금 이재강 병합지사님께서 유엔사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결국 유엔사도 마찬가지 미국의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사가 아니죠. 유엔사가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의 합의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사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사실은 유엔사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참칭하고 있죠. 명확히 해야 됩니다. 유엔사가 아닌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최초에 한국진 당시에 어느 곳에도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Unified Command under the US, 미국 통합사령부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 돌아갔습니다. 미군만 남아 있습니다. 그 미군이 여전히 유엔사라는 말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만입니다. 유엔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1972년, 75년 수차에 걸쳐서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들은 현재의 주한미군 사령부가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못 쓰게 했었습니다. 유엔 깃발도 못 쓰게 했었죠.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공식 요구하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벌써 4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유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엔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거짓 유엔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북의 교류 협력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화해 협력하겠다는데, 남과 북은 4.27 판문점에서 종전 평화협정을 합의했는데 대놓고 노골적으로 유엔사의 깃발을 들고 남북 관계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끔 막고 있는 것이 미국의 문제이죠. 이 이야기를 언론들이 다뤄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식, 거짓이었구나. 그 인식이 결국 잘못된 모순을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까?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사들은 왜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인식, 제대로 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변화의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5천만, 나아가서 8천만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에 관련 문제입니다. 생존권은 양보하고 눈치 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은 촉구의 문제는 사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에 관한 문제이며, 그것을 최전선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짜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부의 노골적인 주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저주저 말도 하지 못했던 지난 70년이 아니라 이것을 쟁점화시킬 때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상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교포님들을 뭘 할 수 것이냐? 이 인식을, 저변을 확산시키는 것, 알게 하는 것,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 제대로 된 인식들을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 단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해외 동포 역할에 너무 큰 역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정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명백한 표현이 있다면 The United Command Under the US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 통합사령부죠. 2003년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해서 미국이 들어간다 했을 때 유엔에서 유엔사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다. 동일한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The United Command Under the USA, 미군 통합사령부 이름으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3년도에 The United Command Under the US가 들어가서 하긴 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들이 국제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역할로 인식도 뭐 해주시면 저도 한 9년 전까지만 해도 런던에 한 20년 살아서 해외 동포로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바라보면은 대한민국이 더 잘 보이거든요. 어디로 갈지도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느껴지는 대로 저는 그쪽에서 칼럼도 적고 많은 활동도 했지만은 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이트에 활발하게 제가 논쟁을 글을 적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남한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역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은 한성로 선생님이신데요. 김진양 이사장님, 개성공단 제재를 외면하면서 즉 그것에 해당되지 않으니 세계의 시장으로 만드는 길로 나가면 어떨까요? 예, 김민웅 교수님이 토론해 준 것과 조금 맞닿아 있는데 우리 김진양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시장으로 만드는 길은 어떨까요? 개성공단을 네. 그런 같은데. 네. 네. 답변을 드리면 원래 개성공단은 남북의 공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국제적 수준의 공단을 염두에 두고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애초부터 개성공단은 국제공단입니다. 최초 2천만 평을 구상하고 분양 계획을 짰을 때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공장 부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많이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지던 개성공단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비정상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하간에 남북의 공단이 아닌 애초부터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북이 합의했었다. 그 속에서 한반도 평화, 동북의 평화를 실제로 만들고 싶어 했었다. 북측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제품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기를 우리를 진짜 원합니다. 북측이 종전평화협정만큼이나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기업들이 북측에 투자 주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진짜 원하는 것, 평화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대립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북측에 들어올 수 있다라면, 미국의 기업이 북측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면 상업국가인, 비즈니스 국가인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들어간 나라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룰에 따라서 북측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평화협정보다 더 미국의 유력한 기업들이 북측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북측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을 북측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즉 북측은 미국에게 일관되게 종전평화협정과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쟁 상황은 끝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것이 바로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협을 했던 것입니다. 여하간에 다시 공단이 재개된다라면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들 진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계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생님의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함께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질문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모임이 시간이 아직 5분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김민웅 교수님께서 사실은 발언을 자기 하고 싶다고
제가 근데 이제 살쪄서 확 자르려다가 그래도 한번 서로 아는 사이인데 발언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웅 교수님, 우리 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아까 김정희 이사님도 그렇고 이재강 부지사님도 얘기를 했고, 유엔서 문제, 미국의 압박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의 모델인데 의료 클러스터 얘기를 했던 거는 딴 게 아니고 이런 세계적 인류적 차원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이걸 가로막아? 이거 뭐야? 뭐 하는 자들이야? 이런 문제 제기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혼자 맞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도리어 거꾸로 역공을 하게 하는 이런 맥락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유엔사가 모든 걸 통제해버리는 이런 문제의 고리를 푸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변화한 현실을 담아내면서 전략을 조금 더 정리를 재조정을 해서 어느 부분을 치고 들어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네, 이 개성공단의 이 정말 의미나 김진양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국제적인 또 세계적인 차원의 이런 원래 취지를 살려서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이런 유엔사 문제도 오히려 그 진정한 개성공단의 이 평화의 의미,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적인 이 의미를 그 방해하는 형태로서 전 세계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이 준비된 시간, 약속한 시간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뭐 더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아직 이제 질문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님,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 또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님, 그리고 또 멀리서 줌으로 또 좋은 토론 주신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님과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